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5월 16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성장 구조는 유노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16 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4.19 혁명과 5.16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한선 브리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1. 문제 제기. 4.19는 사회의 계급 집단이 아니고 신분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계급 집단을 소셜 클래스라고 영어로 하는 모양이고요. 신분 집단은 소셜 스테터스. 대충 알기는 하겠어요. 이 계급 사유라는 것은 이제 양반과 쌍놈 이런 걸 계급 사유화라 하고, 신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류층, 중위층, 하류층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신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19 혁명은 특정 계급 이익의 실현이 혁명의 목표가 아니었다. 국가 발전이라는 보편적 국익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군인들의 쿠데타는 그들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거를 문제 제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4.19의 혁명 과정 요약한 것만 좀 가져왔어요. 제가 뒤늦게 진상을 알게 된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부상당한 학생들을 병원으로 위문한 후, 물론 죽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총이 발포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죽고, 부상당한 데 책임을 지고 허정 외무장관에게 과도 정부를 맡긴 후 하야했다.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한 85세는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80세, 그러니까 한 거의 90세 가까이 될 때쯤 됐을 거예요. 80 넘으면은 관둬야지. 그 후계자를 어떻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자유당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4.19는 혁명의 반열에 올랐다. 그 후에 문제는 민주당 내 분열이다. 국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까지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고 분열이 일어났고 그런 건데, 문제는 5.16 군사 쿠데타 성공이 있는데, 제목이 그 젊은 장교들 내에서도, 그 군부 내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밝혀라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정군운동을 벌이면서 민주당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요. 당시 한국은 휴전 후 7년째를 맞는 제2차 전후 복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경제 건설을 통한 빈곤 탈피만큼 긴급한 과제는 없었대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들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혁명 공약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유발하면서 쿠데타는 성공의 도장에 올랐다. 5.16 쿠데타가 혁명으로 성공하면서 4.19 혁명의 이 과반수의 주된 책임은 5.16 혁명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혁명정권은 3.15 부정선거의 그 주범들을 과 자유당 원흉들과 부정축제자들을 처벌을 시작하면서 이제 5.16 박정희 정권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요런 그 글을 올렸습니다. 고향 이시노마키와 지진제의 기억, 하시모토 데루다카 사진 작가의 어떤 작품을 지지컴닷컴 시사통신에서 올려줬습니다. 유치원생인데 여기 그 앞에 무슨 꽃다발들이 놓여 있는데, 요 유치원생이, 유치원 애들도 이렇게 가방을 큰 거를 미고 다니게 돼 있다고 그러죠. 어, 그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식사를 안 주니까 도시락을 다 싸가 들고 들어다니고, 준비물도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꽃다발을 뒤에 이렇게 그 해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샌다이 고등법원은 통상적인 화해는 없는 전문을 붙여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쓰나미가 올 때 그게 그 학교 차를 제대로 뭐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잘못돼 가지고 소송까지 걸려 가지고 그 이 그 버스에서 희생을 당한 모양이에요. 스시마 때. 아니 그 쓰나미가 올 때. 이 사진에 비친 소녀 역시 이 일이 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연시킨 신의 심부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그 흑백으로 찍힌 건데 쓰나미에 의해서 희생된 가족들을 그 어떤 그 저기 묘지겠죠? 거기에서 뭐 어떤 살아있는 노인의 그 모습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잘 찍힌 모습 같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그 위령 이런 식으로 그 위령 탑을 해서 하고 있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물보라가 저 위에까지 치는 그런 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에 절에서 불 연등을 켜가지고 말하자면 위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왜 편집했을까? OKR, KPI, MBO가 있어도 하반기 성과 관리가 어려운 이유. 플렉스라는 데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광고 방송이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가 쉬웠다면 모든 회사가 지금 다 성공했을 거예요.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는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조직원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 현실로 달성한 것일까에 대한 계획과 목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플래닝 없이 목표 달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 같이 얘기를 해요. 구글이니까 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이 아니고 계획과 목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트레이닝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 노스 다코타 주에 TOC를 활용한 목표 IT 목표에 대한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에, 노스 다코다의 OKR 과정을 소개하면서 OKR 뜻을 알게 되었다. KPI MBO는 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수없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OKR이라는 게 요즘에 선두에 나와 있어서 표현해요. 이런 거 다 그냥 요즘 뭐 시지부지 됐거든요. 그 경영에서.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들고 나온 모양인데 오브젝트 꼭 OK 아니 O는 그다음에 그 KR은 그 키 리절트 핵심 결과 또는 그 주요 결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어요. 합성어이다. 그런데 프렉스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그 공개한 TOC ICO는 그 공개를 한 거죠. 그 저기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플렉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싶네요. 자, 그런 거가 영업이 될지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템플릿에서라도 공개를 해봐라. 미국 애들은 좀 자기네들 걸 좀 알려줘요. 그리고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그게 비즈니스인데 요거는 맛만 보여주고 맛도 안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네께 뭐 좋은 게 있다는 식까지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안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네요. 영리 조직의 목표는 주인이 정한 것이지 이런 그 구성원들이 원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탑의 목표가 있는데 영리 조직의 목표는 뭘까요? 음, 그거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거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그 하위 목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영리기업은. 근데 물론 비영리기업은 뭘로 할 거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 정해야 되는 거죠.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면 망합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면 한국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평가 지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유티풀이라는 제목으로 요게 그 고체극장이라고 그 영화 유튜버인데요. 그냥 뷰티풀이라고 발음을 바로 해도 되겠죠. 하비에르 바르뎀에게 나무 주연상을 안긴 영화. 스페인 영화인데 미립국자 특히 중국인들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경찰로부터 보호도 해야 하는 생활. 근데 큰 돈도 못 번다 그래요. 조울증 아내와 별거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생활을 하는데 그런 중 전립선 암이 전이된 것을 알게 된다. 오래 못 살 거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중국 사람들만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미립국자들도 보호를 하는데 그 아내 말에는 돈을 충분히 모으면 돌아갈 거예요. 자기가 병상에 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그 좀 당신이 좀 뒷배를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을 그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그 흑인한테 다 그 맡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돈을 충분히 모으면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출국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딸한테 아빠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페인 뒷골목에서 미리국 브로커를 하는 남자의 처절하지만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유튜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짧은 그 유튜버 소개 영화를 보면서 스페인은 못 가봤지만은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세 곳을 가봤습니다. 로마에서는 숙박은 한국 아줌마가 하는 민박집에서 잤어요. 중국은 중국에서 탈출하는 중국인들을 모두 방치하는 모양이고 어디들 가나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게 돼 있고 이상하게 그런데 형성이 되면은 거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요. 로마에서도 대부분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거의 뭐 한 15년 아니 15년이 뭐예요? 거의 한 15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 중국인들 사이에 두목이 생기고 또한 중국인들을 갈취하며 지배하는 자들도 생긴다. 근데 사실 갈취라고 그러지만 돈을 뜯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니까 그것도 자기네들도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브로커한테 야, 우리가 그 경찰 직접 가면 우리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저기 그 뇌물 먹이고 와. 여기 좀 들어오지 말라고. 그 괜히 검열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심부름도 합니다. 이 저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악역도 잘하고 그 뭐 그렇죠. 자관 그 연기파 배우 같아요. 경찰에게 주는 뇌물은 주인공이 맡아서 해준다. 한국에는 보면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과 조선족들의 불법 이민이 있을까. 우리가 대림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산의 어디 동인가 뭐 이런 게 다 그 조선족 외국인 촌들이 이제 다 형성이 됐대는데 그런데 밤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까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참 걱정거리입니다.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은 다민족 국가라고 그 정의를 내린다는데 우리가 5%가 넘었다며요. 좀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혹 궁금합니다. 어,
우리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가 돼보자고요. 그러면은 지배계급은 바꾸지 않고 아까 플렉스라는 데서 그런 걸 하는데 또 그 메일이 떴기 때문에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공급망을 위해 요즘에 공급망이 아주 중요하죠. 공급망 중국하고 디커플 하는데 MT에서 Make to Stock에서 MTA Make to Availability로 전환하는 힘이라는 거로 그 골드랩 박사의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 그 1시간짜리 세션을 무료로 보세요. 라고 소개한 여기 그 이게 있습니다. 링크도 있네. 그 MTA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소개하는데 부족분을 줄이고 잉여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빠른 응답 시간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매출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금 흐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엘리야후 골드랩 박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순서로를 보여줍니다. 전체 프로그램에는 각 1시간 정도의 5개 세션이 포함됩니다. 모두 한 5시간짜리인데 솔루션을 위한 단계 설정, 올바른 재고 수준 유지, 가용성을 위협하는 흐름 중단의 대처, 재고가 판매로 전환이 되고 실행 가능한 비전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 소개한 플렉스, 그 OKR 목표 관리 이런 데도 TOC를 적용을 노스다코다를 했는데 그런 게 뭔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까지는 그 오픈을 그 플렉스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국내에서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 같은데 어디 근거, 오리지널 근거가 어디에서 온 건지 또는 그 한국 오리지널인지 우리나라가 뭐 오리지널 경영 기법이 있나요? 어디 다 외국 거 들여다가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표면은 그 골드렛 마케팅 그룹 어저께인가 소개한 것은 TOC ICO 그 공식 기구고 이것은 이제 마케팅 그룹이라고 아주 오픈 마인드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물론 주요 핵심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 얼굴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LG 생활건강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여기 분은 누르니까 그 또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 모타그룹의 기술연구소에 계신 분이고 시연 리얼 이응 뭐 이런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한국 항공인가 뭐 이런 데서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TOC의 그 좀 숙련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매우도 궁금합니다. 요거 불빛같이 돼 있는 사람하고는 친구 맺기를 해놨는데 그 퍼거슨 리사 퍼거슨이라고 돼 있는데 유태인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루미노피안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완전 뭐 영적인 측면까지 이 여자는 간 것 같아요. 이 웃는 얼굴의 그 사람은 그 골드레 박사의 아주 친숙한 컨설팅 하는 여자분의 그 여식인 거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쪽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에 뜨네요. 그래서 골드랩 마케팅 그룹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중대한 개선을 이루려면 그 제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전체 시스템이 그 제약 조건을 염두에 두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나라 전체 정부 정책 이런 거에도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잘하겠다 하면 모두 못하는 게 되니까 한 가지만 잘해라.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제약이 뭔지를 찾아봐라.
참 어려운 작업일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관리를 전체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래서 이거는 4월 초파일, 5월 15일이 또 초파일이었는데 윤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조계종 봉축 법요식 참석. 윤 부처님 마음 생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윤 행사에서 조국 대표와 만나 악수하며 인사. 윤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5년 만의 대면. 과거에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해당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부정이 있으면 공직에서 물러나고 정치 행동도 불가한데 조국은 왜 살아났는가?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판을. 정치는 도덕이 아니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이 과연 정치인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법무부 장관 때 마누라하고 그 여식이 부정 뭐 이런 얘기가 와서 그 낙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추미애가 들어와가지고 검찰총장인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엄청 애를 둘이서 이제 권력 투쟁을 했는데 사실상은 그때 추미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가까워야 되는데 에, 나는 문재인이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안 쫓아냈다고 봐요. 거꾸로 추미애가 낙마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원 검찰총장에 그 못 내리게 하고 그때 형성된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은 추미애한테 저항하면서 보수의 성격이 이제 나오는 그 상징으로 윤석열이가 뜬 거죠. 윤석열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조계사 그 봉축 법요식에 가서 참석했는데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기독교 애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애들이라고 해서 또 발음이 잘못됐네. 크리스마스 때는 개신교 또는 카톨릭 어디로 가실 건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로 갔으면은 카톨릭에서 또 입이 삐쭉 나올 것 같고, 좀 골치 아프네. 예수님 마음 생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고 하겠지. 부처의 가르침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비를도 그래? 부처님의 그 마음이 가르침이 자비였어? 자비의 뜻이 뭐지?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경인 불교대학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라는 단어에는 온갖 생명체를 사랑하여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비는 모든 생명체를 불쌍히 여겨 괴로움을 뿌리 뽑아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우,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 거군요. 이거 절대 신천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도 저는 실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더라? 사랑이지. 이거 간단한데 저 실천 못할 것 같아요. 불교, 기독교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그렇다는 얘기 아닌지 종교가 다르면 서양은 서로 죽이고 있었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이슬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런 거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싸움도 없이. 그건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은 불교는 사실 뭐 종교 없으면 그냥 나 불교라고 얘기하니까 불교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샤머니즘인 기복 종교 미신이라고 지금 그걸 하지만은 옛날부터 그 이 하늘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샛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북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벽에 그 정성 들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정신이 요즘은 미신 쪽으로 자꾸 밀리는데 지금 대종교인가 뭐 이런 쪽으로 아직 살아남아 있죠. 당군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는 이 정치하고 종교가 재정일치 시대였으니까 그런 민간 신앙에 아직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다. 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불교 절에 가면은 대웅전 뒤에 꼭 삼신각이라고 있어요. 그거 부처인가 인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옛날 전통인 삼신 사상 어 그거 이 하느님 뭐 단군 그다음에 환웅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거 삼신을 모셔놓고 하는 전통 사상 안 없어졌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저는 그런 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